자, 수투 업그레이드 편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x가 양수일 때 x보다 작은 자연수 중에서 소수의 개수를 fx라 한다. 일단 여러분들 이 뭔 말이고 익할 거 아닌가, 그치? 그래서 얘들이 친절하게 예를 들어놨어요. f 2분의 7, 2분의 7을 한번 여기다 집어넣어 보세요. 그러면 여기 2분의 7, 3.5보다 작은 자연수 1, 2, 3 있죠? 그 중에서 소수가 몇 개 있냐면 2하고 3 두 개 있어요. 그래서 소수의 개수 2개 이렇게 된 거잖아. 그치? 그 다음 또 얘들은 왜 이렇게 적어놨냐면 야가 x고 야가 x면 x와 EFX하고의 대소관계를 지금 비교하고 있거든요. x와 EFX, x와 EFX 대소관계 비교로 인해서 gx가 둘 중에 하나로 선택이 되는 거다. 그치? 자, 그래서 g 2분의 7이 왜 2분의 1이 나오는지 과정을 한번 다시 살펴봅시다. 그러면 2분의 7을 전부 다 집어넣었다고 생각을 하세요. 여기다가 2분의 7, 2분의 7, 2분의 7, 그 다음 여기도 2분의 7, 여기도 2분의 7. 땀마 2분의 7, 2분의 7. 다 집어넣었다고 생각하세요. 자, 그러면 아까 우리 f2분의 7이 2라고 했으니까 요 부분이 다 2다, 그지? 그럼 2 곱하기 2는 뭐가 돼요? 4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요 부분이 전부 다 이렇게 4가 됐다는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4하고 2분의 7 두 개 대소 비교하는 거 1도 아니죠, 그렇죠? 3.5와 4는 누가 커요? 4가 크잖아. 4가 크니까 이거를 선택을 하는 거야. 그럼 밑에 거 선택하면 f2분의 7이 2다 보니까 2분의 1이 바로 g 2분의 7이 된다는 뜻이에요. 알겠어요? 자, 그러면 실전 돌입을 해보도록 합시다. 8보다 좀 큰 놈을 갖다가 g에다가 집어넣어봐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다가 8풀을 다 한번 적어보죠. 8풀. 여기도 8풀. x자리에 전부 다 8풀 적습니다. 8풀, 8풀, 8풀.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 제일 먼저 f8풀이 얼마인지를 구해야 된다. 그리고 실제로 8풀하고 x하고 2배의 fx하고 대소관계를 비교해야 된다. 그렇죠? 여기 나와 있잖아. x와 EFX를 대소관계 비교하라 했으니까. 자, f8풀 8보다 좀 큰 수 8.1이라고 생각할게요. 8.1보다 작은 자연수 8개 있죠. 그 중에서 소수는 몇 개? 2, 3, 5, 7,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4거든요. 4, 2, 8이에요. 그럼 8하고 8풀은 비교하면 왼쪽이 더 크다, 그죠? 자, 그러면 둘 중에서 왼쪽이 클 때는 fx를 그대로 선택하라 했으니까 f8풀은 아까 우리가 4라는 걸 얻어놨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 값은 4가 됩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8마를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보시면 돼요. 그럼 8마를 집어넣었다면 요 쌤이 아까 8풀 썼던 자리가 전부 다 뭘로 바뀌겠습니까? 8마로 바뀌겠죠. 그렇죠? 8마로 바뀌어요. 이렇게. 자, 그래서 요것도 대수 비교 한번 해볼게. 8마하고 2배의 f8마하고 요거를 비교하는 거야. 8보다 좀 작아. 7.9, 7.9보다 작은 자연수 7개. 자, 그 중에서 소수 몇 개? 2, 3, 5, 7, 4개입니다. 그래서 얘는 4개이기 때문에 4, 2, 8이에요. 그럼 8하고 8마를 비교하면 오른쪽이 더 크다, 그죠? 비교 잣대가 오른쪽이 크면 얘를 선택하라고 했으니까 f8마는 아까 전에 얼마였어? 4였지, 4? 그래서 이거 4분의 1이 돼요. 그래서 얘도 4분의 1이 되는 거예요. 베타분의 알파 구하라 했으니까 4분의 1분의 알파 4. 이거 계산하면 정답은 16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자, 2번 문제 풀이 가겠습니다. 실수 K와 함수 요거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요 고이면 요거 딱 보자마자 fx4 그릴 줄 알아야겠죠, 그쵸? 저기 책 떨어질 것 같아. 자, fx 쌤이랑 같이 한번 그려보도록 하시다. 자, fx가 이렇게 생겼고요. 아직까지 덜 그렸어요. 좌표 평면만 그려놨고 둘 다 2를 집어넣어봐. 둘 다 여기 경계선이 2이기 때문에 2 집어넣었을 때 2의 빵승 1이다, 그지? 여기도 2 집어넣으면 2의 빵승 1이죠. 그러면 2를 집어넣으면 무조건 1이 나오게 되는 그런 그림이 그려질 거다. 2의 x승을 갖다가 x축으로 두 칸 이동한 거잖아요, 그죠? 그럼 2의 x승이 요 딱으로 생겼을 건데 두 칸 이동했으니까 뭐 그냥 가볍게 요런 형태로 그리면 되겠죠, 그쵸? 대충 그린 거예요. 요게 지금 현재 2보다 작을 때만 요 그림 그리라 했거든요. 그럼 2보다 큰 부분은 삭지하고 보면 돼요, 이렇게.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2의 마이너스 x승 플러스 1, 이것도 2의 마이너스로 묶어주면 x-2니까 2분의 1의 x승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이만큼 이동한 거니까
2분의 1의 x승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을 건데 요거를 두 칸 끌고 온 거야. 그러면 당연히 이런 식으로 생겨나겠죠. 그쵸? 근데 요거는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그리라고 했으니까 요 부분 싹 지워버리면 결국은 이게 바로 누구다? fx 그림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세요? 자, 그러면 쌤 여기다가 경계선을 하나 써놓도록 할게요. 요 부분이 누구다? 요 부분은 1이다. 1. 알겠지? 자, 그러면 이제 gx가 꼴불견이다. 그쵸? gx는 fx를 갖다가 k만큼 내린 다음에 절대값 씌워서 뒤집고 그걸 다시 또 k만큼 올려라 했잖아. 그치? 이렇게 사고하면 여러분들 되게 힘들 수도 있으니까 차라리 쌤은 좀 생각을 해보니까 요거 두 개 대소 비교를 먼저 하는 거야. 대소 비교를 하면 여러분들 이제 gx를 두 가지 갈래로 쓸 수가 있겠죠. 만약에 fx하고 k를 비교했는데 fx가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이게 양수면 그대로 t 나오겠지? fx가 크거나 같으니까 얘가 크고 작으면 큰 거에 작은 거 빼면 양수잖아요. 그대로 튀어나오면 뒤에 있는 k랑 사라져서 요때는 fx랑 gx가 결국은 일치한다는 거고요. 두 번째, 요번에는 fx하고 k를 비교했는데 요번에는 k가 더 크다 이렇게 해봅시다. 뒤에 게 크면 작은 거에서 큰 거 빼니까 음수가 돼서 요거 부호 바뀌어서 마이너스 fx 플러스 2k로 바뀌겠죠. 마이너스 fx 플러스 2k. 요게 아까 전에 쌤이 얘기했던 거보다 fx를 k만큼 내린 다음에 다시 뒤집고 k만큼 올려라 이거보다는 그냥 fx 한번 뒤집은 다음에 2k만큼 올려라 이게 더 훨씬 간단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gx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런데 또 함수가 더 있어요. 요 있잖아, 봐봐. 요마하고 지금 만나 gx를 요거로 하자. 직선 y는 2k하고 gx하고 비교했을 때 이 그래프가 만나는 점의 개수가 hk래. hk. 자, 그리고 이거 이제 h에 관한 요거 극한값 구하라는 거죠. 그쵸? 그럼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집어넣어보지 않겠어요? 4분의 1보다 좀 작은 거 집어넣으면 h 4분의 1마 요런 거 맞지? 그 다음 또 4분의 1보다 좀 작은 거 집어넣으면 이거 어떻게 돼요? 4분의 1, 4분의 1 더하면 2분의 1이잖아. 그럼 2분의 1보다 좀 작게 나오겠지. h 2분의 1마 이렇게 나오는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h 4분의 1이던가 h 2분의 1이던가 이런 것들은 지금 봐봐. k에 관한 지금 변수잖아. 그치? 그럼 k가 우리가 fx를 가지고 얼마만큼 이렇게 내리는가에 따라 달려있는 거지. 자, 근데 우리가 k로 잡을 녀석들이 결국은 4분의 1하면 2분의 1 같은 요런 좀 1보다 작은 숫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k 값을 1보다 좀의 작은 애들이잖아. 그치? 그래서 쌤이 요 라인에다가 1보다 조금 작은 애들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1보다 좀의 작은 애인데 둘의 공통점은 잘 봐요. 4분의 1, 2분의 1. 2분의 1보다 조금 더 작게 그려서 그냥 한 방에 가버릴까요? 왜냐면 이거 구간 나눠가지고 여러분들 K의 범위에 따라서 이거 문제 풀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가지고 선생님 얼굴을 오랫동안 봐야 돼요. 그래서 쌤이 집중력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풀어볼 시간을 드릴 거고 쌤은 그냥 답을 빨리 찾기 위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이 있고 1의 한 중간에 쌤이 여기다가 뭐를 그릴 거냐면 요 라인에 2분의 1을 그을게요. 요거 2분의 1 적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집어넣었던 숫자들은 2분의 1보다 둘 다 작은 게 공통점이다. 그치? 그래서 2분의 1보다 조금 더 작은 곳에다가 색깔이 노란색으로 갈까? 자, 2분의 1 요거 아까 내가 이거 2분의 1로 잡았잖아. 그치? 2분의 1보다 조금 더 작은 지점에 이렇게 선을 그을게요. 이렇게 선 그어가지고 요거를 K라고 잡을게요. 그럼 2분의 1보다 좀 더 작은 게 K니까 여기 2K가 언급됐지? 그럼 2분의 1을 딱 2배 하면 1이 되잖아. 그럼 2분의 1보다 좀 더 작은 애를 2배 해봤자 1을 넘지 못하겠죠? 그래서 1보다 조금 낮은 지점에 조금 요렇게 쌤이 한 개 더 그어가지고 요 말을 2K라고 표시를 할게요. 자, 이제 우리가 요거를 GX를 그려내야 되거든. 자, 한번 봐봐리. 그림이 지금 벌써 많이 포개져가지고 너무 힘들게 보일 수도 있지만 fx는 하얀 겁니다. fx하고 k라는 라인을 비교해야 돼요. 자, fx 허연 거 이마하고 다시 한번 더 그릴까? fx 요 허옇게 생긴 거 이거
우씨. 자, fx 허옇게 생긴 거하고 밑에 있는 노란색이 k입니다. k하고 비교했을 때 요 경계선이 생기죠. 요 경계선. 그래서 요쪽은 안쪽에 있는 거는 하얀 게 더 위에 있죠. 노란 거보다. 하얀 게 더 위에 있다는 게 fx가 더 크다는 소리예요. 그럼 fx는 그대로 살린다는 뜻이거든. 그러면 요만큼은 살리자. 색깔이 한정적이고. 자, 요만큼은 살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줄까? 흰 게 fx, 노란 게 k거든. fx가 더 크지? 그럼 fx 그대로 살린다 이 뜻이야. 요게 gx예요. 자, 두 번째. 요거 그럼 양 사이드 요 부분, 날개 부분은 하얀 게 노란 거보다 밑으로 내려가 있죠. 그럼 요게 지금 fx가 k보다 밑에 있는 거니까 fx가 k보다 밑에 있을 때는 어떻게 하라? fx 뒤집은 다음에 2k만큼 올려라 이가. fx가 지금 봐봐요. 요 2분의 1, 뭐 k라는 라인보다 조금 작게 형성된 뒤집어라 소리는 뭐예요? 마이너스 달아라 소리는 요거 부호 바꿔라 이런 소리예요. 요렇게 바꾸라는 소리예요. 요만큼을 몇 칸 들어 올려라? 2k만큼 들어 올려라. 그럼 봐봐라. 0에서 2k만큼 들어 올리면 지금 여기가 2k라니지, 그치? 그럼 얘들은 지금 봐봐. 2k보다, 0보다 밑에 있지? 그럼 이거 2k만큼 들어 올리더라도 그림이 어떤 형태로 가겠어? 당연히 이런 형태로 가겠죠. 다시 해줄까? 요마가 지금 현재 봐봐리 요렇게 생겼던 놈이 마이너스를 붙이면 마이너스 fx가 되거든. 요마는 아직 0에 못 미치죠? 그럼 0에 못 미치는 걸 갖다가 2k만큼 들어올리라 했잖아. x축에서 2k만큼 가버리면 노란색인데 x축보다 밑에 있는 걸 2k만큼 들어올리면 당연히 노란색보다 밑에 있겠죠. 그래서 요런 그림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반대쪽도 마찬가지겠지? 요런 그림이 형성되는 겁니다. 이해가요? 그래서 여러분 처음부터 집중해서 잘 따라와야지 이 그림이 뭔지가 해석이 돼요. 쌤이 그럼 gx 그래프를 다 그렸대. 어디 있겠노? 요거야 요거. 요마, 임마, 이렇게 생긴 거거든. 자, 그러면 야하고 지금 누가 만나는 거? 야하고 2k하고 만나는 점의 개수가 hk거든. 그럼 봐봐라. 몇 점에서 만나니? 여기 한 군데 만나고 여기 한 군데 만나고 끝이야. 요거 하고 노란색 위에 거 만나는 거 이거 두 개밖에 없잖아. 그치? 그럼 야들 둘 다 2분의 1보다 조금만 작은 숫자들이니까 둘 다 그냥 두 점에서 만난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곱하면 몇 개? 곱하면 4가 됩니다. 여기까지. 3번 문제입니다. 상수함과 개수가 모두 정수인 두 다항함수 fx, gx가 있다. f2의 최대값이 얼마고? 이렇게 물어봤죠. 가나 조건을 보세요. 함수 fx, gx가 곱해진 게 둘 다 공통으로 들어가 있다. 그쵸? 자, 근데 다항함수라고 하면 여러분들 1차 함수, 2차 함수 이런 함수들을 생각할 수 있을 건데 두 함수가 곱해졌단 말이야. 근데 이게 무한대로 가면 분모가 3차니까 분자도 3차가 돼야지만 요거 2라는 숫자로 수렴할 수가 있겠죠. 그쵸? 자, 그럼 fx, gx는 빵차 3차. 맞지? 빵차라는 건 상수함수. 상수 3차, 1차, 2차, 2차, 1차, 3차 상수.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럼 케이스가 너무 많단 말이야. 그래서 쌤은 fx하고 gx를 묶어서 한 방으로 가겠습니다. fx, gx 묶어서 한 방으로 갑시다. 자, 그러면 분모에 x세제곱이 있으니까 요거 분자는 2x세제곱으로 시작을 해야지만 가능한 거죠. 그쵸? 그래서 얘는 2x세제곱 블라블라블라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나 조건 한번 볼까요? 0으로 가고 있어요. 수업 시간에 쌤 특강할 때마다 몇 번 강조했지만 0인자가 지금 현재 분모에 2개 있으면 분자는 0인자가 2개 이상이 있어야지만 수렴할 수 있다고 했죠. 그쵸? 그럼 2개보다 많아버리면 0으로 수렴하니까 딱 2개 있으니까 분자도 딱 2개가 0인자가 있어야 돼. 그래야 이런 마이너스 4라는 숫자로 수렴할 수 있거든. 그러면 또 추측 fx라는 것은 gx랑 곱해져가지고 요 함수는 x의 제곱이 무조건 깔려있다 이거지. 근데 아까 가에서 추론하는데 2개 곱해서 3차 함수인데 최고창이 2야. 그럼 2가 무조건 있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x 플러스 또 뭐시기가 있어야겠지. 이런 형태로 추측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 요거를 그대로 여기다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fx, gx가 곱해진 거를 2x제곱 x 플러스 뭐시기 요렇게 두시고 요거를 x제곱으로 나눈 다음에 리미트 x를 0으로 보내봅시다. 자, 0인자 2개씩 지워요.
그리고 이제 0 대입해도 아무 상관없죠. 그럼 0 대입했을 때는 2 곱하기 세모가 얼마가 나와야 된다? 마이너스 4가 나와야 돼요. 자, 그러면 세모 값은 마이너스 2라는 것까지 알아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세모는 마이너스 2다. 그래서 fx하고 gx하고 두 개를 곱해가지고 2x, x 빼기 2 이런 형태로 결론이 나온 거다. 그쵸?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뭐 상수와 3차의 조합을 만들든 1차와 2차의 조합을 만들든 그건 우리가 알아서 이제 해야 될 일인데 문제에서 이제 맨 마지막에 물어본 걸 보세요. f2의 최대값을 구하라 했으니까 fx 우리가 한 명 잡으면 되겠지. 요거 4개 중에서 하나, 둘, 셋, 4개 중에서 골라 잡아가지고 한 개가 fx라고 치면 2 집어넣었을 때 제일 큰 값이 나올 때가 언제겠어? x 빼기 2가 낑겨버리는 순간 f2는 무조건 빵되죠. 그래서 얘를 끼우지 맙시다. 얘 안 끼우고 얘를 통째로 fx라고 생각해봐요. 그럼 얘가 fx면 2 집어넣었을 때 2 곱하기 2 곱하기 되면 8 나온다. 그지? 그래서 나는 fx를 2x 제곱이라고 생각했다면 당연히 gx가 따름으로 x 빼기 2가 되겠죠. 그쵸? 근데 gx 물어본 게 아니니까 fx가 이거야. 그래서 2 집어넣었을 때 8이 최대값이 될 거예요. 8보다 큰 값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 4번 문제 시작하겠습니다. 4번 문제에서 요 보기하고 요 보기를 잘 살려서 fx식을 미리 추론을 하고 문제를 풀어보면 조금 더 간단하게 풀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x가 일단 무한대로 가니까 분모가 x의 m차 그러면 분자도 x의 m차가 있어야지 똑같은 차수라야 1로 수렴할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는 fx라는 것은 x의 m차식으로 시작하는 이런 형태의 함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x가 0으로 갈 때 xn차가 있고 요게 지금 fx가 세팅되어 있는데 b가 나왔다는 뜻은 약간 요렇게 한번 봐봐요. x가 0으로 가는데 여기에 만약에 x의 제곱이 있다 쳐. 그럼 여기부터 x제곱, x세제곱, x4제곱 이런 식으로 한번 살려볼까? 개수들을 a, b, c 이런 식으로 한번 더 봅시다. 그러면 x제곱 다 공통으로 날려버리면 얘는 지금 현재 x제곱이 남고 얘는 x가 남죠. 그 다음 얘는 사라지고 c만 남죠. 그 상태에서 x에 0을 대입하면요. 이것도 날아가고 결국은 이것만 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 x가 0으로 간다 했을 때 이 x제곱이 지금 분모에 딸려 있으면 분자는 최저차항의 개수가 정답으로 나온다는 뜻이에요. 이런 식으로. 알겠어요? 그럼 여기서 지금 xn승분의 fx인데 x가 0으로 가는데 b가 나왔다는 뜻은 fx가 m차부터 시작해서 차차차차 이렇게 차수가 줄어들다가 맨 끝에 b의 x의 n승 이렇게 생겨야지만 요 두 구조를 다 만족시킬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러면 fx가 대충 식이 짜여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미분에 관련된 것들도 있으니까 요거를 미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f'x는 m이 앞으로 뽕 떨어지면 mx의 n-1제곱 그 다음 또 뭐 있겠지 가운데 또 제일 마지막에는 n이 떨어지고 nbx의 n-1제곱 이렇게 처리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만약에 또 요 f'x를 여기다 집어넣었다 쳐봐. 무한대끼리 비교하면 최고차항 비교하니까 n분의 1분의 m 나온다. 그치? 1분의 m이 a야. 그럼 m은 a라는 사실 이렇게 알 수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여기다가 이제 또 대입을 해보면 잘 보세요. 여기 xn-1승으로 다 나눴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얘는 없어지고 얘들은 다 약분은 되지만 다시 0을 집어넣었을 때는 앞에 게 다 날아가고 nb만 남게 되겠죠. 그래서 nb가 9라는 것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해놓고 기억, 니은, 디귿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전에 쌤이 얘기했지만 최고차항이 m차고 최저차항이 n차예요. 그럼 m, n 비교했을 때는 얘가 더 왼쪽에 있으니까 더 크거나 같으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기억은 맞다. 두 번째 AB. 자 AB의 비교를 기억을 타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쌤이 m 대신에 아까 전에 m하고 a가 똑같다 했으니까 a 사라랑 n 이렇게 쓸게요. 그 다음 요 자리에 요거를 한번 이용을 해볼 건데 b를 곱하겠습니다. b를 곱해볼게요. 이렇게 곱하면 ab가 된다. 그쵸? 그럼 mb가 아까 얼마였어요? mb가 9였다. 그치? 근데 여기서 약간 의문점. 똑같은 b를 곱했을 때 쌤 부등호 바뀔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 근데
n 자체가 m 자체이고 m과 n은 자연수이기 때문에 자연수에서 음수 곱하면 9가 나올 수 있나? 안 되지. 그러니까 b도 당연히 양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양수 곱해서 부등호 방향 바뀜없이 a, b는 9 이상이라는 걸 알 수가 있다. 그래서 미음도 동그라미. 그 다음에 fx가 3차 함수면 m이 3이라는 뜻이지. 근데 m이랑 a랑 똑같으면 이것도 3이지. 그럼 3, 3은 9잖아. 근데 아까 bn도 얼마였어? 9였지. 그래서 9는 9랑 똑같다 하면 D급도 맞는 말이 된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거 5번 문제는 한번 보세요. fx가 절대값이 씌워진 함수고 요거의 극한값이 마이너스 1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요게 마이너스 1이 나오도록 하는 정수 k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그냥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우리가 문제에 그냥 충실을 해봅시다. x 빼기 k를 갖다가 한번 실제로 대입을 해봐요. fx 빼기 k를 갖다가 fx가 실제로 대입하면 절대값 x 빼기 k 빼기 2 이렇게 된다 그렇지. 그 다음 fk 플러스 2도 한번 구해볼까요? 그럼 절대값 k 플러스 2에서 2를 뺀 거 요게 되니까 결국은 절대값 k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자를 갖다가 쌤이 한번 적어보면 x가 2로 갈 때 분자는 요거에서 요걸 뺀 거죠. 절대값 x 마이너스 k 빼기 2 마이너스 절대값 k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분모는 x 빼기 2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잘 봐요. 2가 딱 들어가는 순간 분모가 빵 됐죠. 그럼 분자도 빵 되겠지. 뭐 2 집어넣으면 절대값 k에서 k 절대값 k 빼면 빵 되는 건 맞잖아. 그치? 그러니까 0분의 0꼴인데 이게 이제 우리가 약분 쳐가지고 뭔가 다시 집어넣었을 때 값이 나와야 되는데 요게 지금 현재 곤란한 상황이야. 둘 다 절대값이 씌워졌어. 근데 절대값이 씌워졌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뭐 2보다 좀 큰 거 집어넣고 이렇게 하는데 K가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당장 K를 생각을 하지 말고 절대값을 한 방에 없앨 수 있는 방법도 생각을 해보면 돼요. 절대값을 당장에 한 방에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항상 루트만 들어갔을 때 유리화했지? 이것도 유리화하는 방법처럼 그렇게 한번 접근을 해볼게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요 가운데 부호만 바꿔서 절대값 x 빼기 k 마이너스 2 플러스 절대값 k 이런 식으로 접근해보자 말이에요. 왜냐하면 절대값을 씌워서 제곱하나 원래 거를 그냥 제곱하나 결과치는 똑같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절대값이 이제 여기서 계산하는 과정에서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똑같이 분모에도 절대값 x 빼기 k 마이너스 2 플러스 절대값 k 이렇게 적어주시면 분모 한번 보세요. 요거 동글빼이 세모 욕하면 합차 공식이다. 그쵸? 그럼 얘를 제곱한 거는 절대값을 빼고 그냥 제곱한 거랑 똑같단 말이지. 요렇게. 그 다음에 요거 뒤에 거 제곱 빼야 되지. 절대값 k를 제곱하는 거는 그냥 k 제곱하는 거랑 똑같잖아. 그래서 요렇게 분자가 세팅이 됩니다. 그럼 분모는 x 빼기 2는 원래 있었고 그 다음에 요게 더 곱해진 거니까 절대값 x 빼기 k 마이너스 2에 더하기 절대값 k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막바지 계산으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이거 제곱 우회하는 이렇게 하지 말고 이거 합차 공식으로 인수분해 다시 해봐요. 그럼 요거 두 개 더하면 어떻게 돼요? 리미트 x가 2로 가는데 요마하고 요마 두 개를 더해봐. 그럼 k 날아가겠지? 그럼 x 빼기 2 생기지. 그 다음 여기서 이걸 빼봅시다. 여기서 이걸 빼봐요. 그럼 x 빼기 2k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고 밑에 x 빼기 2도 있고 아이고야 절대값 x 빼기 k 마이너스 빨간색이 글씨 보이는가 모르겠네. 천연 감독님 빨간색 보입니까 글씨? 잘 보입니다. 예스. 자 그럼 x가 2로 가니까 0인자들 지워주시고 이제 2 가볍게 대입을 해봅시다. 여기 2 대입하면 2 날아가겠죠 그죠? 그러면 분모는 절대값 마이너스 k에다가 플러스 절대값 k 요것만 남아요. 분자는요 2 대입하면 2 날아가고요 마이너스 2k만 생기겠다. 근데 요 값이 계산을 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돼야 된다고 했음. 자 그러면 잘 한번 생각해봐요. k가 만약에 음수라고 한번 생각해봐. k가 음수면 마이너스 k는 양수제. 그럼 그대로 나가겠지. k가 음수면 부호 바뀌어서 나가겠지. 이렇게 되지. 그리고 분자에 마이너스 2k가 있으면 이 약분 때리면 얼마입니까? 1이죠. 안 맞지? 그러면 k가 양수라고 한번 생각해 볼래? k가 양수면 마이너스 k는 음수니까 부호 바뀌어서 이렇게 나갈 거고 k가 양수라고 했지? 그럼 그대로 나가면 k 플러스 k 분의 마이너스 2k 이렇게 하면 이거 약분 똥똥 때리면
마이너스 1 나오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 쌤 결론이 뭐였어요? K가 양수다. 이런 결론을 냈었죠. 그럼 문제는 정수 K의 최소값, 양수인데 정수 K, 자연수 최소값 얼마? 1.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 체크하시면 돼요. 자, 6번 풀이하겠습니다. 자, 요거 x제곱 그래프가 있고 여기 p 좌표가 주어졌어요. p 좌표가 a, a 제곱이라고 나와 있음. 그 다음 또 주어진 힌트는 OP와 OQ의 비율이 2대 3이라고 돼 있으니까 요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똑같다고 한번 식을 써봅시다. 그러면 선분 OP에다가 3배를 한 것은 선분 OP에다가 3배를 한 것은 OQ에다가는 2배를 한 것과 똑같다. OQ, QO라고 쓸게요 그냥.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요 색칠된 부분의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요거 Q의 좌표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거 길이도 알아야 되고 요거 길이도 알아야 되면 그럼 넓이를 구할 수가 있겠다. 그렇지? 자, 근데 지금 한번 보세요. 문제에서 언급한 OP가 지금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 그 다음째 OQ 부분은 어디냐면 요 부분입니다. 요 두 부분의 길이가 2대 3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OQ라는 것은 2분의 3의 OP의 길이가 된다. 그렇지? 쌤이 왜 이렇게 썼냐면 OP 길이는 우리가 측정할 수가 있거든. 좌표가 둘 다 알고 있으니까. 0,0과 a 제곱 사이의 거리를 한번 구해봅시다. 그래서 OP 길이는 어떻게 쓰면 된다? a에서 0 빼면 제곱하면 a 제곱이고 a 제곱에서 0 빼서 제곱하면 a 4제곱이니까 이런 형태로 쓸 수가 있겠다. 그렇죠? 이게 OP의 길이에요. 그러면 OQ의 길이는 어떻게 쓰면 된다? OQ의 길이는 2분의 3의 OQ의 길이는 요거 OP의 길이를 곱하면 되지. 근데 요거 a 제곱으로 밖으로 빼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a를 밖으로 빼낸다고 치면 여기는 a 제곱 들어가면서 a 4제곱이 되죠. 그 다음에 여기 1이 있으면 들어가면서 a 제곱 되니까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요게 OQ의 길이입니다. 자, 그러면 Q의 좌표, OQ의 길이를 알고 있기 때문에 Q의 좌표도 알 수 있다는 거고, 쌤이 Q의 좌표를 갖다가 위에다가 다시 한번 써볼게요. 자, Q의 좌표는 마이너스를 달고 요 길이를 적어주면 되겠지. 2분의 3의 a 곱하기 루트 a 제곱 플러스 1, 0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쌤은 여기 r 좌표를 구하기 위해서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낼 거예요. 그러면 직선 방정식은 두 점의 좌표만 알면 직선을 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p 좌표가 또 a, a 제곱이잖아요. p 좌표가 a, a 제곱. 그래서 이 두 점 사이의 기울기를 구해서 이제 쌤이 식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얘를 한번 빼보자. 아이고, 마이너스 2분의 3 조금만 밑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2분의 3의 a 루트 a 제곱 플러스 1에서 a를 빼고 이게 x 증가량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 얘를 빼면 y 증가량이 나오겠죠. 마이너스 a 제곱. 그럼 요게 기울기가 돼요. 요 직선 L이라고 할게요. 직선 L의 기울기. 그러면 y는 기울기 쓰시고 무조건 지나는 게 a, a 제곱이니까 x 빼기 a 플러스 a 제곱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러면 쌤이 r 좌표 구하려고 하면 r 좌표 자체가 y 절편이니까 x에 0을 대입하시면 돼요. 그래서 r 좌표는 0, 아이고 0 대입합시다. 그럼 마이너스 a하고 요거 마이너스 a 다 약분되겠다. 그치? 그래서 0 대입하면 분모에는 누가 남느냐면 2분의 3 아까 마이너스 a 약분했죠. 그죠? 루트 a 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a 약분하면 플러스 1이 되고 분자에는 마이너스 a 제곱 이렇게 되고 뒤에 a 제곱이 한 개 더 붙네요. 그래서 조금 복잡하게 생겼지만 여러분 이게 r 좌표입니다. 요만큼이 r 좌표예요. 자, 그럼 우리 삼각형 넓이를 구해야지. 그게 바로 누구라? FA라고 했죠. 이 삼각형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로 쌤이 구하도록 할게요. 요건 아까 썼던 거니까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FA라는 것은 삼각형 넓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가 아까 요거였지, 그지? 근데 요거는 좌표기 때문에 부호 바꿔주면
2분의 3 a 곱하기 루트 a 제곱 플러스 1. 여기가 밑변이고 그 다음에 높이는 r 좌표 그대로 써주면 되겠죠. y 좌표를. 그래서 2분의 3의 루트 a 제곱 더하기 1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a 제곱 이렇게 쓰면 이게 FA가 돼요. 자, 그러면 맨 마지막에 구하라고 한 것은 FA를 갖다가 A 4제곱과 A 3제곱으로 다 나누어 보라고 했다. 그쵸? 그래서 얘를 갖다가 A 4제곱 플러스 A 3제곱으로 나눈 다음에 리미트 A를 0으로 가까이 보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한번 보세요. 여기 A제곱이 있죠. 그쵸? A제곱을 밖으로 빼면 여기 A 혼자 있으니까 이걸 3제곱으로 바꿔줄게요. 그럼 얘가 1로 바뀌겠죠. 그 다음 얘도 1로 바뀔 거예요. 그 다음 분모 분자를 똑같이 A 세제곱을 약분합시다. A 세제곱 약분하면 얘는 1 남고 얘는 A가 남아요. 그 다음 얘는 사라지고 없어지겠죠. 그 상태에서 이제 A에 0을 대입하면 분모는 1이 남고 그래서 분모 1을 안 적어줄 거예요. 분자에도 0 대입하면 여기에 2분의 1 그 다음에 여기 2분의 3 그 다음에 여기 0 집어넣으면 1이다. 그치? 그 다음 여기에 0 집어넣으면 얼마입니까? 2분의 3에서 1 더하니까 2분의 5다. 그쵸? 2분의 5의 역수의 부호를 바꾸니까 마이너스 5분의 2 거기다가 1을 더합시다. 5분의 5를 더할게요. 자, 그럼 최종 결과는 이게 4분의 3이고 얘는 5분의 3이다. 그쵸? 그래서 두 개를 곱해주면 정답은 20분의 9가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 이렇게 되겠어. 자, 7번 문제 하겠습니다. fx가 식이 절대값이 두 개나 주어져 있지만 걱정할 게 없다는 거. 왜냐하면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이 그래프가 안 주어졌으면 여러분들 저거 그리락하면 못 그릴 친구를 천재 빽깔일 건데 지금 친절하게 다 그려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요 원이 이동해가지고 이 직선 그래프들하고 만나는 점의 개수만 잘 카운팅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원의 특징은 중심의 좌표가 A, 0이고요. 반지름이 1이 요런 원이 됩니다. 그러면 중심이 요렇게 요 X축선상을 따라서 움직이면서 반지름은 고정되어 있으니까 그냥 원 한 개가 빵 박혀 있는데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동한다고 생각하면서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동안 이 W 모양의 그래프하고 이제 몇 점에서 만나는지를 우리가 관찰을 해 나가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점의 개수를 A 값에 따라서 이제 개수가 바뀔 거니까 우리가 GA 그래프를 그리면서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A축이라고 두고요. 여기 0 이렇게 둘까요 일단. 자, 한번 보세요. 원이 그러면 사이즈가 1이잖아요. 그러면 중심의 좌표가 A, 지금 0이라고 했는데 A가 되게 작은 음수라고 한번 생각해봐요. A가 되게 작은 음수면 이 그림하고 절대로 만나진 않죠. 그쵸? 안 만나니까 되게 작은 음수일 때는 안 만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안 만난다. 색깔 좀 튀는 걸로 안 만난다. 자, 어느 순간 만날 겁니다. 언제 처음으로 만나겠습니까? 이게 뚜뚜뚜뚜 이동돼가지고 요렇게 접하는 순간이 한번 찾아오겠죠. 최초로. 접하는 순간에서는 당연히 요 점만 딱 만나게 되잖아요. 그때 접하는 순간에서 만나는 게 딱 1인 지점이 나올 겁니다. 그게 좌표가 얼마인지를 한번 구해봅시다. 그럼 중심이 여기 있을 거고 요렇게 접점하고 중심하고 연결하면 항상 90도다. 그쵸? 근데 요 직선들은 여러분들이 조식에서 알 수 있겠지만 기울기가 1 아니면 마이너스 1이거든요. 그래서 탄젠트 값으로 생각을 하면 어차피 요거 X축하고 이루는 각도는 무조건 45도가 돼요. 그래서 여기가 45도면 90도고 여기도 45도니까 직각 이등변 삼각형 구조입니다. 그래서 반지름수가 1이기 때문에 요것도 당연히 1일 거고 요 길이는 루트 2가 될 거예요. 그래서 0에서 루트 2가 빠진 요 지점 중심이 마이너스 루트 2,0일 때 처음으로 만나게 돼요. 그래서 요 지점은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 원이 조금 더 파고든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접점을 지나서 조금 더 파고들었다고 생각하면 이런 형태로 만날 수가 있겠죠. 그럼 한 군데, 두 군데서 만날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더 지나치면 이제 두 군데서 만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언제까지 두 군데서 만나는지를 조금 더 관찰을 해봐야겠죠. 뱅글뱅글 굴러갑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도 한 군데, 두 군데 더 이상 안 만났죠. 그쵸? 또 뱅글뱅글 굴러가다 보면
여기 접할 때가 온다 이거예요. 접할 때가. 자, 그러면 여기 접하는 순간 그림을 쌤이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음. 잘 그려야 되는데 한 요 정도 사이즈로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 한 군데 접하니까 만났고 여기도 한 군데 만날 거고 여기쯤에서도 한 군데 만나겠죠, 그렇죠? 그래서 만나는 점이 세 군데가 돼요. 자, 언제 세 군데가 된다? 언제 세 군데가 된다? 여기서 접할 때. 그럼 요때는 중심이 언젠지를 우리가 한번 관찰을 해봅시다. 자, 요것도 아까처럼 마찬가지 중심을 찍어주시고 요렇게 만들어내면 직각 이등변삼각형이니까 1 루트 2가 된다, 그죠? 그럼 여기서 2에서부터 루트 2가 빠졌으니까 요 지점의 중심은 2 마이너스 루트 2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아이고 잠깐만, 음수일 때를 지나가가지고 이게 지금 그러면 계속 두 점에서 만나다가 처음 이제 2 마이너스 루트 2를 찍는 지점에서 처음으로 세 점 포인트에서 만나게 돼요. 맞죠? 한 점, 두 점, 세 점.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진행된다고 보세요. 이 원이 조금만 더 파고들면 여기서 지금 원래 한 군데 만나고 한 군데 만나고 한 군데 만났으니까 조금만 더 파고든다면 지우는 게 여러분 이해가 더 낫겠죠? 지우면 이런 식으로 될 거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서 봐봐요.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네 군데 이런 식으로 만나게 되겠죠. 그래서 2 마이너스 루트 2보다 조금 더 가면 네 군데에서 만나게 돼요. 그럼 언제까지 네 군데에서 만나나? 언제까지? 얘 실제 중심이 딱 1이 되는 순간 요렇게 지나가겠죠. 그럼 얘는 지금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에서 만나는 중이에요. 그러면 중심이 딱 1이 되었을 때 중심이 딱 1이 될 때까지는 계속 네 군데에서 만난다. 그러면 1일 때는 세 군데에서 만나니까 이렇게 점 포인트를 찍으면 되겠죠. 여기 비어있고.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계속 진행을 할 건데 여러분들 조금만 더 생각해 보세요. 원이 계속 진행되면 될수록 얘가 지금 현재 1을 기준으로 W 모양이 딱 대칭 구조잖아요. 그러면 원이 떼굴떼굴 굴러가면 이쪽으로 떼굴떼굴 굴러가는 거하고 똑같은 현상을 나타내겠죠. 그러니까 지금 요 그래프를 반대로 이쪽으로 또 그려주면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쌤이 대칭 구조를 잘 알아볼 수 있게끔 다른 색깔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렇게 나왔으니까 여기 또 이렇게 그리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가운데가 1입니다. 그럼 요거 두 개 더해서 2가 돼야 돼요. 그러면 여기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합해서 2가 돼야 되니까 여기는 루트 2가 되겠죠? 그럼 요거 두 개 합하면 2고 절 가운데가 1이다. 그리고 여기에 점이 또 한 개가 찍히게 되겠죠. 색깔 다르게 쓴다 해놓고 쌤이 똑같이 노란색으로 쓰고 있었네요. 자, 그 다음 또 대칭 구조로 만들려면 또 이런 식으로 쭉 연결이 되겠다. 그렇지? A축을 조금 더 연장을 하겠습니다. A축을 조금 더 연장을 한다면 요만큼 길이만큼 요만큼 길이도 이제 진행이 될 거니까 여기가 얼마가 되는가 요것도 한번 봅시다. 딱 1을 기준으로 대칭이라고 했었죠. 그럼 마이너스 루트 2 하고 요만하고 두 개 더하면 누가 된다? 2가 돼야지 딱 가운데가 1이 된다고. 그럼 루트 2 더하기 2 이렇게 돼요. 그래야 요거 두 개 더하면 2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 여기서부터는 계속 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보세요. 여기 A축은 라인이 0이고요. 요 라인이 지금 현재 1이죠. 요 라인은 2예요. 2. 그 다음 여기는 3이고 여기는 4인 라인들입니다. 만나는 점의 개수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근데 제일 마지막에 요 문제를 풀어야 되거든요. GK라는 거 하고 리미트 GA를 보고 A에 봐봐. K의 오국한이다. 그지? K의 오국한에서 한 개를 빼면 함수값과 똑같다는 소리죠. 그럼 오국한이 한 개가 더 크다는 소리야. 함수값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그래프를 봤을 때 오국한이 함수값보다 한 칸 더 큰 구간을 찾으면 된다. 그지? 여기 한 개 찾았다. 함수값은 1이지만 오국한은 2입니다. 그쵸? 그래서 마이너스 루트 2가 될 때 딱 그런 일이 벌어지고 또 오국한하고 함수값이 한 칸 차이 나는 게 여기 있죠. 또 오국한은 4인데 함수값은 3이잖아요. 그래서 2 마이너스 루트 2도 가능한 지점이고 또 오국한하고 함수값이 여기도 있네요. 오국한은 4인데 함수값은 3이다. 그쵸? 1도 가능. 또 오국한이 한 칸 더 큰 곳은
더 이상은 안 보입니다. 쌤 눈에는. 그래서 이거 3개를 한번 다 더해봅시다. 그러면 2 더하기 2는 3이고 루트 2가 2번 빠졌으니까 3 마이너스 2 루트 2. 이렇게 해서 모든 실수 K값의 합은 3 마이너스 2 루트 2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8번 문제 풀겠습니다. 8번은 여러분들 GX 그래프부터 쌤이랑 같이 함께 그려놓고 시작할게요. GX라는 것은 이렇게 세팅해놓고 자 X가 0보다 크다고 가정해보세요. X가 0보다 크면 그냥 X죠. X분의 X는 1이야. 그래서 0보다 크면 쭉 이렇게 나온다. 이 뜻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X가 만약에 0보다 작다면 마이너스 X분의 X니까 마이너스 1이 나오겠죠. 그래서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1이 이렇게 나오게 돼요. 0일 때는 그 값을 정할 수가 없어요. 0분의 0인데 뭐 더 이상 할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GX 그래프는 요게 완성이에요. 자, 수업 때 했지만 합성함수의 극한값을 구할 때는 항상 디테일하게 쳐다보라고 했습니다. 마이너스 1보다 좀의 작은 애를 갖다가 fx에다가 집어넣어봐요. 마이너스 1보다 좀의 작은 애를 fx에 집어넣으니까 0보다는 살짝 크다. 그쵸? 디테일하게 쳐다보는 중입니다. 그래서 0보다 살짝 큰 애를 다시 g를 바라보면 0의 우극한을 바라보라는 소리죠. 그쵸? 0의 우극한은 1이 돼요. 그래서 이 녀석의 값은 1. 그 다음에 1보다 좀의 큰 놈을 f에다가 집어넣어 보랍니다. 1보다 좀의 큰 놈을 f에다가 싹 집어넣으면 1보다는 살짝 못 미친다. 그치? 그럼 1마가 되고 다시 f1마를 구하게 되면 1의 좌극한은 마이너스 1. 그래서 요 값은 마이너스 1이 돼서 2개 더하면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이 8번도 9번 문제도 8번 문제랑 거의 흡사한 유형인데 이거는 GX 그래프가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그리기 힘든 형태로 나와 있죠. 근데 쌤이 GX를 갖다가 그리지 말고 이거 마이너스 GX를 한번 그려볼게요. 그럼 이건 X 빼기 가우스 X 이렇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많은 것들을 배워나가면서 이제 차차 알아가겠지만 가우스 X라는 것은 X의 정수 부분이라고도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X에서 X의 정수 부분을 빼면 이거는 X의 소수 부분을 얘기하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뭐 로그 같은 함수가 나왔을 때 로그 X에서 가우스 로그 X를 빼게 되면 이거는 상용 로그의 소수 부분을 나타낸다는 것을 또 미리 알 수도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쌤이 뭐 디테일한 얘기까지는 막 안 하고 여기서 이 그래프를 그리는 요령을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왼쪽에 마이너스 GX는 일단 무시하세요. 그러면 제일 처음에 여러분들이 그려야 될 게 뭐냐면 Y는 X를 먼저 한 개 그리셔야 돼. Y는 X. 이게 기준이거든. 그래서 1 잘라버리면 요 값이 1이 나오고요. 2 잘라버리면 요 값은 또 2가 나오고요. 또 뭐 한 번만 더 할까요? 3 잘랐을 때 요 값은 또 3이 나옵니다. 자, 그럼 쌤이 아까 전에 통틀어서 X의 정수 부분이라고 했죠. 그럼 0에서 1 사이 값이 움직이는 동안 그 함수 값은 0하고 1 사이에 있으니까 얘는 이 자체로 소수 부분이다. 그치? 그러니까 얘는 그대로 살려주면 됩니다. 근데 1은요 소수 부분이 0이죠. 그래서 여기는 비워주세요. 그래서 1은 소수 부분이 0이기 때문에 여기다 찍어주셔야 돼요. 그 다음 1과 2 사이 값이 x값이면 이때 함수값 자체가 1하고 2 사이에 나오는데 이건 1점 얼마겠죠? 그러면 정수 부분이 1이니까 1을 빼야지 소수 부분이 되잖아요. 그렇죠? 1을 뺀다는 값 자체가 요거 이 그래프를 한 칸 내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칸 내려버리면 그래프가 요런 형태로 만들어지게 돼요. 그러면 2 집어넣었을 때 값은 2는 소수 부분이 0이기 때문에 2도 소수 부분이 0이면 여기 함수 값을 찍어줄 수 있겠죠. 또 2하고 3 사이 값을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함수는 2하고 3 사이에 있으니까 2점 얼마다 그치? 2점 얼마면 소수 부분 구하려고 하면 2를 빼야 되잖아. 그래서 얘를 2칸 내려요. 그래서 또 그림 그려보면 또 이런 형태로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계속 이렇게 빗살무늬 형태로 그림이 계속해서 그려지게 되는 형태의 함수입니다. 이런 그림이 바로 x 빼기 가우스 x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x 빼기 가우스 x가 이렇게 빗살무늬로 그려진다고 했으니까 쌤이 지금 그리려고 하는 것은 gx의 부호 반대인 거다. 그치? 자, 그래서 gx를 한번 그려놔 볼게. gx가 아까 전에 이런 형태로 생겼습니다. 이런 형태로요.
여기 1, 여기 2, 여기 3, 또 마이너스 1이 있다면 뭐 요렇게,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뭐 요렇게. 요게 바로 누구다? 마이너스 gx거든. 그럼 gx를 그린다 하면 얘 뒤집어서 그리면 되겠죠, 그쵸? 뒤집어서 그린다는 말 자체가 y의 부호를 바꾸니까 x축 대칭으로 그리시면 돼요. x축 대칭으로 그리면 요렇게 나오겠죠.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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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래. 그럼 요게 이제 파란색이 gx예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이것도 합성함수의 극한값 구하는 거니까 디테일하게 쳐다볼게요. 마이너스 1보다 좀의 작은 거를 gx에다 집어넣읍시다. 마이너스 1보다 좀의 작은 거 집어넣으면 1보다 좀의 작게 나온다, 그지? 그래서 f1만을 구하게 되겠죠. f1만은 1의 좌극한이니까 1. 그래서 왼쪽의 값은 1. 그 다음에 얘는 1풀을 fx에 집어넣으래요. 1풀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보다 살짝 큰 값이 나온다, 그쵸? 왜? 마이너스 gx에다 대입하셨습니다. 마이너스 gx에다 대입했다고? 그러면 다시 한번 볼게요. 영상 감독이 있어가지고 중간에 쌤이 실수를 잡았나 본데, 자, 그러면 마이너스 1의 좌극한, g에서 마이너스 1의 좌극한을 보면 여기다, 그쵸? 마이너스 1보다 좀의 큰 거네요. 쏘리.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1보다 좀의 큰 거. 그래서 f에서 마이너스 1의 우극한을 구하면 1. 잘못 풀어도 답은 나올 뻔했다, 그쵸? 그래서 이렇게. 그 다음 오른쪽은 이제 fx를 보고 1보다 좀의 큰 거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보다 조금 더 큰 놈이다. 그럼 마이너스 1보다 좀의 큰 놈은 여기서 얼마예요? 마이너스 1보다 좀의 큰 놈은 여기서 0이 되겠죠, 그쵸? 그러면 요거는 0. 그래서 두 개 다음 얼마입니까? 1. 5번이 정답입니다. 자,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10번 문제가 숫자 대입해서 여러분들 푸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에 대한 거부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정확한 개념만 알고 계시면 그닥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이 개념이 뭐냐면 어떤 x값이 어디로 가는데 그런 뭐 fx라든가 또는 gx라든가 두 가지 이 값이 둘 다 수렴을 한다면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둘 다 수렴할 때 수렴하는 것들끼리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면 그것도 수렴한다는 게 이게 바로 기본 개념이거든요. 근데 그거 네 가지 사칙연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중에서 조심해야 될 건 일단 나누기예요. 나누기에서 분모가 0이 아닐 조건도 항상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기억 같은 거 한번 봅시다. 덩어리로 보세요. fx 덩어리하고 gx분의 fx 요 덩어리가 모두 다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했죠. 그러면 gx도 실제로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요거 두 개를 이용해가지고 사칙연산으로 우리가 gx를 뽑아낼 수 있어야겠다, 그치? 자, 그러면 쌤이 요거를 갖다가 hx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갈 때 fx가 뭐 예를 들어서 알파로 수렴했다고 칩시다. 그 다음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갈 때 hx가 뭐 베타로 수렴했다고 이렇게 가정을 할게요. 그럼 여러분들 내가 지금 궁금한 것은 gx가 있냐 없냐에 대한 문제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gx가 나오려면 요거 곱하기 요거 뒤집은 거를 해주면 곱했을 때 gx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fx 곱하기 요맛 뒤집어 버리면 fx 분의 gx가 되니까 요거 숑숑 곱해가지고 gx라는 값을 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갈 때 gx라는 것은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갈 때 fx 곱하기 아까 전에 쌤이 요거 뒤집으라고 했으니까 hx분의 1. 그럼 요렇게 한다면 여러분들 요거 묶어서 한번 계산해 볼까요? 그럼 여기 hx분의 fx 요렇게 되면 이게 gx인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야가 수렴하고 얘가 수렴했으니까 쌤 수렴이니까 이것도 수렴하겠네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hx가 0이 아닌 숫자로 수렴한다는 가정이 없죠. 0이 아니라는 보장이 안 돼 있기 때문에 0일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러면 이거는 수렴한다고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기억은 땡. 두 번째, 리은은 요 덩어리하고 요 덩어리가 모두 존재한다 했으니까 fx 같은 거 구하려고 하면 이거 두 개 더해보면 되잖아요, 그죠? 더할 때는 제약사항이 없단 말이야. 그럼 요거 두 개를 더하면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갈 때 2fx 요런 형태로 나오겠죠. 수렴이니까 수렴하는 것끼리 더해도 상관없다고. 그럼 요렇게 되면 이게 만약에 뭐 수렴을 했다.
그럼 2로 나눠도 수렴이 가능한 거다, 그렇지? 그래서 얘는 가능해요. 이것도 보세요. x 빼기 fa 하고요, fx 하고요. 그 다음에 요 녀석하고 모두 다 존재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수렴하고 이것도 수렴한다는 소리겠죠? 그럼 fx 곱하기 gx가 되려면 이거 두 개 곱하면 되잖아. 곱하면 이거 약분된다, 이거 맞지? 곱하면 약분되니까 fx, gx만 남으니까 곱할 때도 제약사항이 없어요. 그러니까 얘도 수렴이 가능하다는 거. 요거 정확한 개념을 여러분들 꼭 반드시 인지하시기 바랍니다.